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된 것도 이 휴대폰, 차명폰의 통화 내역하고도 영향이 있다고 설명이 좀 있거든요. 최순실이 그동안 차명전화를 수도 없이 만들어왔는데 10년 동안 단골로 있었던 그 휴대전화 가게 주인을 저희가 직접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일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거래했고 또 특검은 조사를 했는지 다양한 이야기입니다. 소개하겠습니다. 몇 대 정도 하셨어요? 일년에 한두 번씩 해서 한 10년 정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 통장은 누구 걸로 하던가요? 그럼 또 며칠 있다가 또 압수수색을 먹고 힘들죠. 보통 이제 대포폰이라고 하면 노숙인이나 신용불량자나 정상적인 경제활동하기 어려운 분들 이름으로 만든다고 되는데 일단 그건 아닌 거군요. 그러네요. 직원들의 이름으로 했다는 걸 봐서는 이제 대포폰은 네. 아니고.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10년 정도 계속 이제 지금 저 1년에 한두 번씩 와서 차명폰을 네. 만들었다는 건데요. 그렇게 된다면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은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2007년에 지기 전부터 네. 최순실 씨가 상당히 보안에 신경을 썼다는 그런 방증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본인이 또 직접 오기도 했고요. 네. 이런 걸로 봐서는 남을 시키지 않고 직접 와서 했다는 것도 네. 역시 보안이라는 것. 그리고 또 뭔가 좀 비밀스러운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뭐 이렇게 좀 암시도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대포폰이라기보다도 차명폰이라고 그래서 남의 이름을 빌려서. 직원의 이름을 빌려서 예, 차명폰에서 뭐 이 최순실 씨와 친척으로 관계되고 이러면 이거는 의미가 없어지죠. 그것까지도 전부 다 그 어떤 감시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네. 결국은 그 최순실 씨와 어떤 그 직원이라든가 그다음 친인척 관계가 없는 사람들 이름을 빌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친구라든가.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차명폰을 쓰는 거고요. 근데 최순실 씨가 만일 본인 개인적인 어떤 용도라면은 네. 뭐 한두 대면 충분히 가능하죠. 네. 그건 뭐 그런데 지금 1년에 계속 한두 개씩 10년 동안 했다는 건 이거는 결국은 네.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 대통령 되기 전에는 크게 뭐 이거는 보안 문제로서 네. 문제가 안 되는데 대통령 청와대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도 계속 이런 일을 해왔다면은 네. 이게 이제 중요한 거는 국정농단의 도구로 사용됐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사실 어느 전화든지 뭐 국정원에서는 도청이 안 된다고 그러지만 도청 안 되는 전화는 없다는 게 지금 정설이거든요. 네. 심지어 투지폰도 다 도청할 수 있습니다. 제가 미국의 어떤 잡지에서 읽은 기사에 의하면은 네. 되는데 그렇다면 최순실 씨로서는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고 자기들만의 은밀한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차명폰이 필요했다. 결국 네. 이게 지금 불행의 씨앗이 됐네요. 근데 이제 차명폰을 계속 1년에 한 두세 번씩 왔다는 얘기는 전화번호도 계속 바꿨다는 그렇죠. 뜻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있던 거는 왜냐하면 녹음이라든가 파일이 많이 남아있을 때 문자라든가 뭐 우리가 쉽게 많이 쓰는 카카오톡이라든가 네네. 그거는 계속 나중에 복원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버리면서 흔적을 지우는 형태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부터 음성 파일 몇 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휴대전화, 대포폰 가게 사장의 인터뷰는 대통령한테 좀 불리한 내용입니다만 이거는 고영태 씨 주변 사람들이 좀 답답하고 불리하달까? 그럴 내용으로 봐야 되겠네요. 어떤 내용이길래 그런 겁니까? 네, 지금 고영태 씨의 비서 역할을 했다고 하는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라는 사람과 네. 그다음에 이제 WK 역시 이제 고영태 씨도 일했던 그 WK의 유상영 부장이라는 양반이 두 사람이 대화를 네. 통화로 했던 2,300개 정도의 파일을 네. 이제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재에 제출을 했고 네. 그래서 어제 이제 이 통화 녹음 자체를 파일을 한번 틀어보자고 했지만 재판관은 이제 거부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것이 한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이제 공개된 게 된 거죠. 네. 자, 근데 대통령이 변호인단에서 헌재 제출했는데 그 현장에서 트는 것은 이제 헌재에서 반대를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결국 다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건데 일단 내용을 들어보고 나서요. 그 의미가 어떤 것이 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영태 씨 주변 사람들이 나눈 대화인데요. 이런 대화를 하네요. 대통령과 그 주변 사람을 기회라고 하는 거 이렇게
부르는 게 맞는지 나중 문제지만 이런 음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장이 이미 진행하고 박근혜는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걔한테 받을 게 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없다니까요. 소장 통해서, 박근혜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거는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죽이는 걸 해가지고 딴 쪽하고 얘기하는 게 더 크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여 변호사님 어떠셨습니까? 근데 저 말이 언제 나왔냐면 2016년 7월 4일경에 통화 내용입니다. 그렇죠. 작년 네. 여름입니다. 그때가 언제쯤이냐 하면은 사실은 우병우 수석 문제도 많이 나왔었고, 그렇죠. 이제 나오기 시작했었죠, 그때 서서히. 네. 그래서 특별감찰관,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거기서 감찰을 시작했을 때고요. 네. 그렇다면은 이 지금 고영태 씨라든가 이런 분들도 정보망이 다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청와대에 뭐 어떤 정호성 비서관이 이런 최순실 씨의 어떤 심어놓은 사람들 통해서 네. 그때 자신들의 어떤 이런 여러 가지가 들통날 수 있다고 이미 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미르라든가 네. 이런 문제에 관해서. 네. 그래서 그렇다면은 자기들은 대통령은 이제 1년 정도 임기 남았고 1년 네. 좀 한 몇 개월 남았고 하다면은 자기들은 살아야겠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친박이라든가 자기들의 어떤 지분을 뺏으려고 했던 사람이라든가 자기들과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 쳐내기 위해서 네. 이 국정농단 사태를 폭로해가지고 네. 이들의 손을 묶어놓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했던 거는 4.13 총선에서 여권이 대패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들 보호막으로 삼을 수 있는 세력이 못 된 거죠. 네. 그럴 바에는 지금 어느 세력이라고 밝히진 않았지만은 이런 국정농단 사태를 폭로해 줄 수 있는 쪽으로 우리가 붙어가지고 그들의 힘을 이용해서 자기들 반대 세력, 그다음 자기들 이권 차지하는데 방해가 되는 세력을 제거하고자 했던 네. 그런 통화 내용으로 보입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 당시는 이제 탄핵도 전이고 이렇게 궁지에 빠지기 전입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은 개라고 표현하네요. 개한테는 받을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이 30대 청년들이 평소에 대통령을 생각했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근데 제가 볼 때 네. 이거는 이 사람들이 직접 대통령을 만나걸 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만날 수도 없었고. 그래 만날 수도 없었고 그렇다면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왔느냐? 네. 결국 최순실 씨를 통해서 네. 대통령에 대한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최순실 씨가 사실 대통령은 최순실 씨를 시녀로 생각했고 네. 최순실 씨는 또 반면에 대통령을 아주 만만한 상대로 생각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영태나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에 대해서 함부로 지금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한 거는 최순실 씨의 영향력이 있을 것이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실제로 이 두 사람이요. 작년 7월 달에 무려 1시간 23분 동안 통화를 했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소개해 드리는 거고요. 이때 친박, 비박, 친박은 와야 된다. 그러니 우린 비박에 붙어야 된다. 다양한 정치 얘기까지 꺼내고 있습니다. 듣겠습니다. 지금 친박이 뭐 빠지고 힘 빠지고라는 기사는 형도 많이 보셨잖아요. 민간인이 해가지고 뭐 문체부도 모두 그렇고 모두 하고 있다라는 게 정확하게 정황상해가지고 드러난다고 하면 국정감사를 하든 뭐 청문회를 하든 뭐든 하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최순실을 부르든 뭐든 할 거고 그러면 친박에 있던 사람들이 버틸 수 있다고 저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와야 된다고 보고. 저 김수현 씨 저분은 정치를 앞날을 내다보듯이 얘기하네요. 대단하네요, 보니까요. 네. 저 정도면 국회의원 해도 충분할 사람인데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친박이 힘을 잃고 있다는 걸 정확히 읽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친박을 빨리 버리고 도망쳐야지 네. 우리라도 목숨을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김수현 전 대표라는 사람은 제가 듣기로는 아마 한때 정치권에 몸을 담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네. 이제 그 국정감사든지 청문회라든지 사실 일반적인 사람의 입에서는 이렇게 쉽게 나오지 않을 말들인데 그런 말을 한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 그림대로 사실 이제 그해 9월인가 이제 9월, 10월에 국정감사를 했고 청문회도 열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여 변호사님께도 말씀을 하셨지만 통화를 하던 시점에 네. 한 방송사에서 네. 그 미르재단에 대한 안종범 전 대통령 네. 정책조정수석 비서관이 개입을 했다라는 기사를 한번 씁니다. 네. 보도를 한번 내거든요. 네. 저 시점하고 거의 아마 비슷한 시점일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것이 약간 수그러들었다가 다시 이제 다른 언론들이 이제 같이 하면서 결국 이제 9월, 10월에 국정감사 청문회로 이어지게 됐죠. 자, 이 30대 청년들의 대화를 계속 들어보면요. 결국 재단을 흔들어가지고 우리가 장악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사장 적당히 안 치고 검사도 어떻게 인사를 해서 하고 글쎄 이분들이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면서 재단에 관여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이사장도 솔직히 미르도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사람 이사장 앉혀놓고 말 잘 듣고 그냥 선비 같은 사람 하나 앉혀놓고 그냥 연봉이나 월급이나 받아가시고 우리가 하려는 거 사인만 해주시고. 자, 이사장 인사도 적당히 그냥 선비 같은 분 모시고 이제 바지처럼 모시겠다 그런 것 같습니다. 검찰 인사까지 관여하겠다는 인상이 나오는데 이건 좀 심각해 보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검사를 지금 간부배 팀에 있는 부장검사 바로 밑에 자리가 하나에 사람을 꽂고 이치시를 하는 거야. 무조건 스포츠계를 이번 정권 끝나기 한번 다 깨끗하게 세탁을 하는 거지. 실제국을 꽂고 하면 빼먹고 우리는 권력이 있어. 알겠습니다. 그 권력을 이용해야 되는 거야. 맨 마지막 우리는 권력이 있어. 그 권력을 이용해야 하는 거야. 그 권력이 누구겠습니까? 최순실이죠. 그렇죠. 예, 최순실을 해가서 우리 속된 말로 빨대 꼽아놓고 네. 쪽쪽쪽 빨아먹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저는 저 말한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진짜 말씀대로 30대 그 청년들이 네. 어떤 저렇게 그 말도 안 되는 그리고 국가 기강을 완전히 흔드는 저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는지. 네. 그러니까 그걸 보면 최순실이가 얼마나 국정농단을 했는 건지. 네. 그 사람들의 힘이란 건 결국 최순실이니까요. 네. 자, 그러니까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변호인단 대리인들이 이거를 좀 틀어보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헌재 재판관 쪽에서 막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한테 유리해서 틀고 싶은데 근데 여성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면 저 말로 볼 때 얼마나 최순실이 막 하고 그랬으면 옆에 사람 30대 청년들이 저런 말 할까로 해석이 된다고 말씀 주셨거든요. 자, 다양한 이야기가 있겠습니다만